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이 한창이던 작년 12월 26일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며 남긴 말입니다. 그랬던 한덕수 대행이 오늘 자신이 작년 말 임명을 거부했던 마은혁 재판관은 물론 내란죄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새 재판관으로 지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내란이 끝난 줄 알고 착각할 뻔했네요. 네, 질문하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하는 기자 오늘도 라이브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저희 일부의 특별 손님, 네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네. 네, 의원님이 사실 반갑습니다. 네. 비례대표 1번이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이 더불어민주연합. 네, 더불어민주연합. 네, 예, 1번이시고 사실은 시각장애가 좀 있으셔서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시각장애, 그러시구나. 심한 시각장애. 예. 근데 네. 시선 처리나 이게 어색하지 않으세요? 사실 뉴스공장 뭐 정어리 네, TV 네. 딴 데 나가셔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말씀 네, 너무 잘하시길래 자세히 보면 금방 압니다. 아 그래요? 네,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도 약간 잔존 시력이 있어가지고 네. 집중 시력이 없는데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막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자연스러운 건 위를 막 쳐다봐요. 아. 근데 이제 초점을 조금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처음엔 잘 맞추다가 나중에는 엉뚱한데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언제든. 근데 뭐 제가 네, 괜찮습니다. 불편할 좀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예. 의원님하고 저희 사실 이 인터뷰 하기 전에 매일매일 좀 너무 피곤하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아까도 얘기 나눴는데 친이 구데타. 네. 아 진짜 시체말 아까도 저랑 대화 나눴는데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날 파면 4월 4일 날 네. 파면 선고 나자마자 탄핵 소추 변호인단 네. 송두환 네, 단장님께서 맞아요. 말한 것 중에 산불 큰 불은 껐다. 근데 잔불을 꺼야 된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쵸. 잔불 안 끄면 또 금방 또 불이 막 확장되니까. 맞네요. 그게 이제 지금 내란이 파면으로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네요. 시작입니다. 아 오늘 이 잔불에 또 활약을 한 사람이 한덕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의원님이 이제 뭐 사람들은 이 비례대표고 무슨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이라면 그 정책만 할 줄 아는데 오히려 전국 구상이나 이런 판단에 더 능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한덕수 재판관이 3명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명 임명하고 2명을 지명했어요. 네. 마은혁 재판관은 원래 그 전에 지명을 했었죠. 그건 국회 지명 네, 일종의 네. 그걸 임명을 한 거예요. 인사청문회 거친 그러니까 사람은. 하라고 할 땐 그렇게 안 하고 삐대고 미루고 네. 뭐 별 이상한 핑계를 다 대더니 오늘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통령 몫인 2명을 이렇게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굽니까 이완규 네. 법제처장은 네. 내란죄로 고발된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공수처 지금 고발됐어요. 네네. 그 내란 직후 정말 이 안가에 모여가지고 공범으로 지금 의심받고 수사받아야 될 사람을 민정수석 그 당시 그렇죠. 이상민 장관 4명 네네. 모여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그런 사람을 지명한 것도 문제지만은 이 권한 대행은 사실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고유 권한인데 이것을 그냥 불쑥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냐. 이거 오늘 국회 입조처에도 입법조사처 네. 저희가 이제 맞아요. 나온 이제 의견이 있는데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고 네. 또 헌법학자연구회에서도 위헌적이면서 옳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 처신을 한 거죠. 한덕수 이 권한 대행께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정말 안 해도 될 일 옳권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진짜 내막을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맞네요. 네. 근데
그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한덕수 총리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 월권을 봐준다고 해도 아니 시체말로 작년에 12월 20일 지가 안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말에 통일성은 있어야 돼요. 근데 네, 그 보세요. 윤석열이 임명한 총리예요. 네. 윤석열하고 똑같아. 아, 윤석열 씨랑 말 바꾸는 거 일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걸 보통으로 아는 이 진짜 내란 이 잔당들이 잔불 세력. 예, 잔불 세력이라는 맞습니다. 것을 입증해 준 거죠. 아.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진짜 지금까지 그 하는 형태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골라서 하고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말 윤석열 옹호하는데 하는 행동이 도가 지나치는 거죠. 정말 이 이한규 씨를 이렇게 임명은 아니지만 지명한 것에 대한 것은 그렇죠. 확실한 진짜 내란 공범이구나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의원님도 이제 인식하고 계시지만 한덕수가 이 빈틈을 노린 거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스타트를 했고 나 못 죽이겠지. 뭐 그런 말도 있고 네. 탄핵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 해봐라. 그래서 하려면 해. 그럼 바로 사표 내고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갈란다. 뭐 이런 포지션을 꿈꾸고 있나?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 네. 그렇죠. 정말 그 국힘당하고 그런 것이 모종에 또 논의가 됐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 네. 의심스럽다. 네. 이 문제는 사실 의원님도 이제 의정 활동을 앞으로 한 3년 반 더 남았으니까 저희가 좀 부탁드려요. 이거 나중에 대선에도 꼭 짚고 넘어가 주세요. 한덕수 이 행태는 예, 이게 대선 승리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한다고 해서 사실 이제 지금 이 내란 이 종식이 시작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이 분명히 수사하고 조사하면요 한덕수도 조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최상목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진짜 이분이 뭐 미 국채 투자도 하고 나름대로 꼼수 쓰길래 진짜 끝판왕이구나 했더니 한덕수가 진짜 오늘 보여준 게 저는 처음부터 이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에 탄핵 소추되고 바로 국무위원들 총리부터 해서 이 내란 공범으로 충분히 의심되고 입증이 되는 사람들은 다 탄핵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한간에 강성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아 의원님 뭐 강성이라 그래요? 강성이라고들 합니다. 이 전혀 주장을. 강성 아닌데요? 원래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한데 네. 불의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런 것 강성을 같아요. 갖고 그런 것 같아요.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 양반들이 제대로 할 건가 그것에 대한 의혹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한덕수는 한덕수대로 최상목은 최상목대로 한 것이 뭐예요? 윤석열 옹호하는 일밖에는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맞아요. 예? 진짜 뭐 탄핵 남발이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결국 이제 내란 수계부터 파면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초선이기도 하고 네, 좀 참았었죠. 예, 참았죠.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가관입니다. 그러네요. 충분히 응징해야 되고 네. 반드시 내란 이 잔당들 전부 수사하고 제대로 이 내란 종식을 시켜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질문지에는 담았는데 네네. 그 어제 이제 개헌 논의가 한번 뭐 그저께부터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씀하시고 뭐 주거니 박거니 하다가 빵 터지다가 오늘 싹 들어갔어요. 이 한덕수가 네. 그날 일요일 우리가 날 사실 이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개헌 같은 소리 하고 있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일요일 날 진짜 123일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 비 오는 날 막 그쵸. 축제하듯이 국민 결의대 막 끝나고 일요일 됐는데 아니 갑자기 진짜 처음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목포를 내려간 거예요. 예. 집에서 쉬었는데 고향이시죠? 갑자기 막 문자가 막 무시 온게는 문자 폭탄.
아, 뭔 이 시국에 개헌이냐 개헌이냐. 막 하면서 하고 이것이 뭔 소리다냐 하고 이제 봤더니 세상에 우원식 장이 기습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떤 당원 중에 이런 문자가 있었어. 진짜 일요일 날 123일간 죽어라고 파면하고 오랜만에 진짜 마음 편히쉬는데 빡친다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정말 나도 빡치네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이걸 네. 좀 다뤄보려 했는데 다룰 만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진압됐어요. 가버렸어요. 네, 오늘 끝났습니다. 네. 아, 우리 한덕수 총리 진짜 대단해요, 진짜. 이 네. 이슈 시프트. 예, 그러니까요. 한 번에 개헌 논란 제압해줬어요. 완전히 제압해버렸어요. 아, 물론 본인이 그거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됐고. 다시 상기시켜 주잖아. 내란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네. 그렇죠. 네. 근데 윤석열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니까요. 네. 박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3월 10일에 탄핵되고 이틀 만에 나왔더라고요. 네. 3월 12일 날 나옵니다. 관절을. 네. 예, 이제 자기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틀 만에. 그렇죠. 예, 이제 퇴거 불응죄예요. 그렇지. 예. 자연인으로 돌아갔으면 빨리 나와야지. 네. 자기가 지금도 대통령인 줄 알고 관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설에는 기사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온다. 뭐 이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뭔가 또 지금까지도 거기에 있는 거는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지 않을까. 아, 증거 이런 인멸.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무단디 그렇게 안 나온다냐 하고 봤더니 2번이나 그 입장문 냈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예. 진짜 자기가 이원이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파면을 됐으면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해도 진짜 선치 않은 판에 그렇죠. 이분은 헌법 자기 파면 결정부터 제대로 안 본 사람이에요. 2번의 입장문을 내면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도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인 것처럼 그렇죠. 입장문 내고 뭐 곁을 지키겠다는 등 힘을 내라는 등 사실 그 문영배 재판관님 그 마지막 자락에 보면 자기만 지지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통합을 해야 될 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그쵸.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봤나 봐요. 안 보죠, 안 봐요. 여전히 네. 아니 진짜 무엇을 알아야 대응을 할 것인데 이 사람 이분 이 양반 네. 윤석열 씨 이 네. 대응은 진짜 정말 자기가 앞으로 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안타까우면서 답답하면서 정말 윤석열답다. 그렇죠. 관저에서 정말 코만 받고 그 지 좋아하는 사람만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내란 선동하고 있는 계속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가중 처벌돼야 돼 진짜. 맞아요. 증거인멸하는 건 나중에 네. 잡아내야 되고. 그렇죠. 네. 의원님은 근데 우리가 다 내란성 불면증 겪었는데 특히 SNS 보니까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에 가셨어요. 그랬죠. 아, 이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저는 이제 3월 8일날 석방됐잖아요. 네,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 그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아, 그리고요 비상 개헌한 날은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이에요. 윤석열은 가장 인권적이어야 되는 날에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일을 진짜 일부러 그러는지 이 잔당들까지 그런 날 계엄하고 석방되고 그리고 3월 8일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처음부터 8대 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8대 너무 0이요. 명백하게 8대 0이죠. 진짜 생각했는데 3월 8일 이후부터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광장 그렇죠. 국민밖에 없다. 도보행진 하시고 그렇죠. 광화문에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12일 도보하고 또 막 광장에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같이 국민들과 함께 파면 외치고 또 천막농 성장 지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힘든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내가 걸어서 진짜 광장에 나가서 파면만 시킬 수 있다면 광화문이 아니라 어디 백두산까지라도 걸어서 내가 아이고. 파면을 시켜야 된다. 네. 이런 각오를 하고 막 했는데 오히려 국민 광장에 계신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면 오히려 든든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 시민 발언들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정말 우리 국민들 대단하시다.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힘을 받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아이고. 나가서 진짜 국민들이 에너지였어요. 나 너무 감사했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이때 날씨도 네. 엄청 추웠어요. 갑자기 3월에. 그러니까 예. 정말 하늘이 예.
산불도 이 정부는 산불도 제대로 못고 진압도 비가 네. 온 게 겨우 꺼졌잖아요. 그렇죠. 에? 진짜 이 자연도 하늘도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는 범도 안 올 작정이었어. 내가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아 이거 고생했습니다. 네. 3월에 진짜. 거의 패딩 입고 거의 말까지 패딩 입고 있어 사람들. 네, 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마음고생, 몸고생 하셨고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 때문에 힘이 됐고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내란 종식될 때까지. 같이 가야죠. 네, 네. 의원님 사실 그 이걸 저희가 첫 장면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쇼츠. 네, 네. 예, 그러니까 서미화 국회의원이라는 분을 알리게 된 거는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숫자가. 기자인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잘 모르는 네, 분들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170명이 넘으니까. 네, 이런 분들도 있었나? 그래서 네. 또 물갈이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봤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 쇼츠 네, 네. 그 12월 3일입니다. 네, 내란 네. 당일 네, 네.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네, 그 새벽. 네. 예, 그때 담장을 넘는 네. 그 쇼츠가 이게 300만인가? 예, 저희 300만 나왔어요. 네, 네. 네.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네, 네. 예. 보시죠. 네. 서미화 의원님이잖아요. 아, 의원님 더 조심하시고. 의원님 조심하세요. 아니 지금 시각장애인이세요. 의원님 조심하세요. 받아주세요. 앞에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네. 저 때 사실 밤이시고 한데 전 제일 궁금한 게 그 담 넘어본 적 있으세요? 그 전에? 제가 네. 이제 뭐 담을 막 넘을 기회는 별로 없었죠. 네. 네. 일반인도 네. 많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우리 장애인을 빗대서 할 땐 비장애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 때는 저는 오로지 그냥 빨리 가서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아.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과반을 채워야 된다. 네. 빨리 가서 음. 이제 저는 그 이전부터 이 국회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오물풍선 질의하면서 네. 이거는 고의적으로 오물풍선을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민간에 날아오게 하고 그 오물풍선이 풍선하고 똑같아요. 이 라텍스 재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포로 쏜다는 또 말도 아닌 소리를 하니까 이건 전시 상태를 만들려고 사실 하는 도발하는 거 거죠. 네네. 네. 그랬는데 딱 그날 계엄이 선포되니까 이게 어떻게 될 상황이냐 진짜 이건 너무 위험하다. 큰일 나겠다. 네. 다 죽었다. 네. 그러려면 죽을 똥살똥 넘어가서 해제해야 된다. 네. 이 생각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막 담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막 경찰들이 이미 그 도착하니까 다 막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 우리 보좌관이 뜯어냈어 사람을. 네. 제가 정문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동글동글해가지고 발을 낑겨서 올라가면 올라가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무턱대고 올라간 거죠. 아.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넘어가서 계산도 없이 막 올라갔고 가니까 이제 막 뒤에서 받아줘야 한다 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안쪽에 계신 안쪽인 사람들이 경찰하고 이제 임미호원이 먼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같이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달려가면서 이제 또 막 전력 질주로 이제 막 캄캄한데 근데 누군가 잡아줘야 또 같이 임미호원이 같이 뛰었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뛰는데 다른 생각은 없고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 진짜. 이런 윤석열이 뭔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막 엄청 막 욕을 하면서 달려갔죠 정말. 예. 이번에 오늘도 한독수 딱 보니까 여기 나오더라고 저절로 진짜. 그렇죠. 이런 싸가지가 없는 어디 두 달 후면 대통령이 오잖아. 무기한 뭐 불확실성이 다 해소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가 뭔데 도대체가 맞아요. 기본적 예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전라도 말로 버르장머리라고 눈껌방구도 없는 이제 싸가지가 없는 네. 예, 싸가지가 그런 없다. 양반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이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저게 딱 봐도 아무리 제가 장면만 봐도 왜냐면 저녁이잖아요. 또 야간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의원님도 그 빛과 어둠 정도는 이게 네, 눈에 네.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일반인도 더더욱 안 보이는데 야 저거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오로지 가야 된다. 이 생각으로 하니까 물불이 안 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뭐 그 넘어가서 다칠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무조건 가야 돼 나는. 네. 가서 빨리 계엄을 해제해야 돼. 그리고 물론 그게 내 책무기도 하고 네.
오로지 거기에 꽂혀가지고 진짜 담이 아니라 강이라도 건너라겠으면 내가 수영 못해도 헤엄칠 판이요 지금. 그렇게 아이고. 그런 심정으로 한 거죠. 지금도 당시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 얼마나 고생하셨네요. 절박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또 이제 이 지연되면서도 내가 얼마나 진짜 애간장이 다 녹은 것 그때 같아요. 이제 해제하는 동안에 네, 뭐 네. 시간 걸리고 네. 1시 뭐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할 때 네, 네. 이해됩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다행히 그러니까 윤석열의 무능으로 별일 없었어요. 우리 군인들의 또 그렇죠. 소극적인 대응, 네. 그 이면에 적극적인 항명, 그렇죠. 예, 이런 네. 뭐 시민들이 살린 건데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제 또 비례대표 1번이신데 네. 예, 네. 어쨌든 비례대표가 이번에 뭐 비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원들이 또 역할론이 있잖아요. 뭐 아, 네. 예를 들면 특정 직역이 뽑기도 하고, 네, 네. 예, 장애인 어떤 협회에서 뽑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어느 정도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좀 배분이 돼 있긴 해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약간 네. 상투적이지만 근데 좀 어떠세요? 여야 비교했을 때 아까도 이제 한 말씀 주셨는데 그 장애인 배분 이런 문제는 뭐 어떤 역할을 어떻게 정당이 좀 더 개선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 결국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제도나 입법을 통해서 굉장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역할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음, 비례 그 공천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렇죠. 통해서 이제 정치의 입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변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거대 정당들이 이제 그런 뭐 장애인, 여성, 뭐 노동자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공천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거대 정당이라 하면 이제 국힘당이나 그쵸. 더불어민주당이 예전부터 약 17대 국회에서부터 굉장히 그 장애 여성 민주당 같은 경우에 네. 그 휠체어 장애 여성이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를 공천 준 게 17대 민주당 국회의원 17대 장양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네, 네, 장양수 2004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슈가 됐고 네. 그분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국회가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게 이제 그때 아. 개선이 됐다고 해요. 뭐 문턱이나 계단이나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전맹 시각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꾸준히 17대 이후부터 여야가 공천을 한 것으로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근데 21대 22대 지금에는 국힘당에 한 명씩 더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원은 네, 인원은. 인호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장애계에서 또 국힘당이 더 준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또 정책이나 제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건 다 또 민주당 진보적 그 정권에서 민주정부 그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장애인을 위한 입법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그 윤석열 정부 약자 정책 네. 뭐 무슨 예전에 그 소리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그 제가 들으면서 좀 형용모순이라 생각한 게 그러니까 약자 복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근데- 정부가 약자 복지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뭐 네. 하겠다 이런 말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지난 국감 때 예. 도대체 약자 복지를 어떻게 하나 보자고 많이 들여다보고 질의를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거로는 약자 복지를 앞세우면서 결국 김건희 씨 화보 찍는 게 주류예요. 아 화보 찍는 화보. 거요? 대표적으로 지난번 그 마포대교 아, 그 추석 무렵에 경찰서. 자살 예방한답시고 네. 갑자기 거기를 나타나가지고 맞아요. 자기가 뭐 무슨 뭐 대통령이라고 된 것처럼 경찰들 세워놓고 이렇게 폼 잡고 네. 이렇게 하면서 막 지시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진이 그 화보로 해갖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쫙 맞아요. 이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걸 질의하면서 한국 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그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아. 지우는 그 일을 한국 생명존중 안전 그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요. 국가에서 네. 받은 딱 한 명 있어요. 인원이 30만 건이 넘는 그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지적했더니 작년 말에 잠깐 한 명 더 추가했어요. 2명 그럼 됐네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거예요. 계속. 네.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 지금 25년이죠. 네. 25년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겉으로만 약자 복지지 결국은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분개했고 정말 약자를 악의용 해가지고 자기들 선전용으로 사용하는 약자 복지하는 거다. 야, 이거 악질이네요. 네, 정말 악질이에요. 네. 아주 나쁜 정부입니다. 정말로 네, 말도 그랬던 안 것 같아요. 되는. 네. 근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약자 맞아요. 복지. 맞아요. 관심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본인들 결국은 대통령실 막 예산 깎았다고 열받은 거지. 뭐 다른 거 그렇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음. 김건희 씨가 말한 예산이나 막 겁나게 세워불고 뭐 응급 의료 뭐 맞아요. 센터 예산도 다 아니 빼먹고 안 잊어불고 안 써. 말이 됩니까? 그렇죠. 정부가 보건복지 계시니까 더 네. 잘하시고. 그렇죠. 근데 진짜. 또 의원님이 의원 되시기 전에 인권위원 활동하셨잖아요. 네, 네. 네, 국가인권위. 네, 그때 제가 예전에 인터뷰한 것도 이제 소회도 보고 했는데 리뷰를 네. 그 안창호 네. 국가인권위원회 이분 위원장. 아, 이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인권위원장을 네. 법적으로 탄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인권위원장은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입법 개정 발의 하셨어요? 준비 중이고요. 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인권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그렇죠. 굉장히 그 민주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인권위원들은 기본기가 있을 거로 본 것 같아.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나 징계나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인권위원들이. 아, 신변이 철저히 보장돼. 보호가. 임기가 보장돼요? 네. 아니, 근데 임기도 보장되고 음. 징계도 할 수 없고. 아, 징계도 못해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안창호나 또 네. 김용원 네. 또 맞아요. 이충상 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인 결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막 하잖아요. 네, 아주 막가파들이요. 네. 막가파. 국민 눈치도 안 보고 인권위원회가 지금은 반인권위원회가 돼버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윤석열 방어권 결정문 내버리고 실제로 계엄상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구제는 기각시키고 네.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권위원 하면서 그때 김용원 이충성 같이 했어요. 아. 그때 몇 개월 제가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국회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인권위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영위를 해야 된대요. 그 그래요. 운영이 어디? 국회 운영위원회. 아. 그럼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는 소린데. 네. 그리고 제가 도전한 동기 아. 부여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김영원 위원장 되려고 했던 거 막았죠. 네. 인권위원장. 네.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뭐 하나 막아놨더니 더 큰 것이 와가지고 안창호 씨라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유라이트 인사가 와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인권위가 정말 그 간판 내려야 돼요.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 상황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계속적으로 인권위원회가 그 이름을 너무나 진짜 참혹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창호 위원장이 작년에 임명됐잖아요. 네. 3년 임기거든요. 아, 이거 꼭 네. 아, 그래서- 이거 탄핵 제도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임기 아. 보장해 줘야 돼. 근데 어. 이제 빨리 법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러 왔습니다. 네, 진짜 여러 가지 일 중에 이것도 제 중요한 목적입니다. 네, 그러네요. 국회 들어온. 네. 그러네요. 의원님 마지막 하나만요. 네.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 내란과 계엄을 거치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지금 허들을 넘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숙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와 이제 경선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후보는 낸대요. 아, 국힘당은 후보를 안 내야 맞지. 그렇죠. 아, 그리고 1호 당원 윤석열부터 제명을 시키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우리 국민을 뭘로 보고 그 내란 아니 파면하자마자 윤석열 만나러 가고 오라간다고 가서 막 거기서 조아리고 말이 됩니까? 정말. 그래서 이번에 이 교훈을 보면 그렇죠. 일각에서는 위헌정당 해산해야 된다. 그렇죠. 국민의- 옛날에
통진당. 네. 통진당 해산할 때 보면은 국힘당은 10번도 더 해산해야 될 이유가 사실 그렇죠. 차고 넘칩니다. 네, 지금. 거기는 네. 내란도 아니고 내란 모의했다고 그때 그렇게 잡아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모의도 사실은 뭐 공안 검사들이 그 판결을 보면 자기들 논리로 쓴 것도 많아요. 그렇죠. 네. 정말.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적이고 이제 뭐 고의적으로. 네. 어쨌든 판결이니까 받아들였는데 요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른쪽으로 완전 극으로 밀어봐야 된다. 또는 위헌정당 해산시켜야 된다. 이제 그것도 내란 특검하고 관련이 있을 걸로 봐요. 아, 그 추경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전화 돌려가지고.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로 모여야 될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되고 계속 뭐 기다려달라 어째라 해가지고 1시 반 넘었으면 어쩔 뻔 봤어요. 맞아요. 단전됐었잖아요. 맞아요. 예. 음.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아주 쌍권 씨들하고 윤상현, 나경원까지 아주 뭔 일입니까 이게. 네. 방금 욕하시려고 그렇죠. 한마처럼 욕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이응 비읍 뭔 네, 이응 비읍이야. 진짜.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진짜. 너무 저희가 오늘 시간이 훅 가는데 30분 저희 벌써 30분. 벌써 30분이죠. 시간이 겁나 빨리 가. 겁나 빨라 버려요. 그러네요.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근데 의원님이 한번 불러고 안 되겠는데요. 좀 자꾸 불러가지고.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되지. 제가 그래야죠. 네. 또 한번 어쨌든 대선 전국이 펼쳐지면 또 이 내란이 친이 구데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친이 구테타를 정리하기가 친이 구테타가 실패할 확률이 없다잖아. 그렇죠. 다 성공한데 윤석열이 실패한 네. 거예요. 이런 멍청한 네. 놈 역설적으로 근데 거의 예, 그 잠불을 끄는 게 시간이 걸리죠. 맞습니다. 정말. 예. 네. 저희가 그 잠불 끄는 동안에 또 이 기간 또 긴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끈을 풀면 안 되겠더라고요. 파면 됐다고 진짜 맞습니다. 좀 예. 그랬는데 너무 놓고 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열일하면서 또 의원님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과거사 정리가 안 됐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내란을 그냥 넘기면 안 되죠. 윤석열 파면한 애 했다고 다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부 그 끈앞을들 진짜 이렇게 제대로 수사하면 쭉 이렇게 우리 그 주나수로 내끄면 쫙 나오댔기 싹 그쵸. 나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해서. 또 자리 네. 모시겠습니다. 네. 예. 끝날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 그 다음 네, 네. 이제 코너가 감사합니다. 있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